되는데 시간이 지금 모자라서 다이 토론 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발표자 선생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은 한 45분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듣는 발표보다는 100배 낫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자 그럼 오늘 펼침 글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펼침 말, 펼친 글. 근데 여기는 베껴 쓰거나 뽑아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펼친다는 뜻으로 이제 우리도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글로 우리 학문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펼침 말, 펼침 글, 또 제가 만드는 말 만들기 방식으로 펼치미, 도우미식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펼치는 신은영 선생님 모시고, 안중근 전공자신데 아무튼 각고의 노력 끝에 한사군 쪽으로 또 방향을 좀 넓히셨습니다. 오늘 어떤 발표를 논문으로 발표가 돼 계시긴 하지만 놀라운 발표를 아마 해주실 거라고 보시고요. 펼치미에 딱 맞는 그런 내용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큰 박수로 우리 신은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스님 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스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5분 정도만 잠깐 제 개인적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제 장인어른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제 장모님께서 독실한 또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절에 이제 모셨는데 저는 뭐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에도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경할 정도인데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제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상상도 못하던 그런 얘기를 절에서요. 거기 그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수 음식을 이렇게 놓는데 그 스님이 이제 불교식 그 앞에 뭐 천수경을 국경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마지를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마지. 그래서 처음 듣는 소리여가지고 마지가 뭘까? 뭘 이상. 나중에 보니까 제수 음식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를 느꼈냐면 일본말 그 맛젤이 있죠, 맛젤이. 그게 이게 맛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동양 우리는 특별하게 그 서양처럼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조상들을 신으로 대상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을 모시는 거 이렇게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신을 다시 이제 그 영혼을 이제 맞이한다. 왜 그 맞이를 하는데 필요한 제수가 그게 맞이구나. 그래서 그게 뭐 그 이론이 맞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제 장인어른 모시면서 저게 그럴 수도 있구나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독경을 하시는데 전부 다 한자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혀 알아들었어요, 정말.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그 라틴어로 쓴 성경을 갖다가 14세기에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종교 뭐 개혁을 통해서 그 영어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스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뭐 중국어는 아니에요. 중국어는 우리 발음인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들도 잘 못 알아듣지 않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면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 내가 보기에 어느 절에서는 그걸 한글로 풀어서 또 해. 그러니까 그래도 꽤 많아. 그 전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많이 해. 그러니까 그건 조금 좀 거기도 다. 제가 전에 잘 안 갔어.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저는
안중근 가지고 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거의 뭐 15년 동안 안중근만 하다가 대학 때 제가 안중근을 할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안중근 하나 문제하고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가 90년대 초기에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거 할까 아니면 이 역사 문제는 결국 자기 존재성이 학이니까 정체성 문제니까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자기 문제화해서 그걸 종교 일원화 해가지고 그 세력이 한국 그 특히 무장투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입니다. 20년대 초기에 뭐 서일 같은 분들이 청산리 전투 같은 그런 아주 대단한 이 공격도 대종교 세력이 사실을 했던 거고, 이 대종교 세력이 자기네들 사상적 중심이 바로 당국 문제였어요. 당국 문제.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형성됐을 때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문화가 이제 단군 시대부터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단군 시대에 어떤 문화가 형성됐는지 그는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는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문화가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변천됐는지, 어떻게 변형됐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선택을 이제 안중근을 해서, 그다음에 안중근 이제 연구가 저로서는 1차적으로 끝나고, 그래서 이제 대종교 연구로 좀 돌아섰어요. 제가 1년의 대종교 관계 그쪽에 논문도 이제 계속 쓰면서 이 당군 문제, 그러니까 고조선 문제는 본질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이유니까 고대사 문제를 하지 않고 현대사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역사라는 거는 수평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종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종적으로. 고대에서 어떻게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그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거기에 어떤 문화가 존재했고 그 문화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고 그런 거를 이제 종적으로 형식적으로 연구하는 게 역사인데, 고대사를 연구하지 않고 한국 역사를 한다는 거는 좀 사실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이게 딱 닿지가 않아요. 한국 역사 연구 현실은 이 자기 분야만 하는데 아주 좁은 자기 분야만 해. 그리고 이 다른 자기가 그러니까 박사학위 이외에 다른 연구 분야를 확대시키면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우리는 그 학문 전통은 문사철 다 하는 거죠. 조선시대 문사철 다 했어요. 역사도 하고 시도 쓰고 뭐 다 했는데 그것이 근대에 들어와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형된 것 같아요. 학문의 문제에 있어서 서양의 영향이 있든 뭐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아무튼 간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또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른 학회는 좀 접었거든요. 전 이제 끊었습니다. 접은 게 아니고 끊었어요. 가면 힘들어요. 싸기만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계속 하기만 해서. 그래서 제가 다 끊었는데 우학무만은 제가 계속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학무가 좋은 거는 뭐 어쨌든 다양하게 얘기 들을 수 있고 분야가 다양하니까 뭐 토론을 해도 뭐 그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해서 우학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다. 저도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사군을 한 거는 첫 번째는 그 우리 정체성의 문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거 뭐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작년인가요?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아시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고대사 하시는 분들 한 50명이 동원돼서 45억 가까이 들어서 45억이 넘었죠, 돈을. 그래서 거기서 이 동아시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중국의 당기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기양이 그린 이 중국 지도하고 똑같이 그려놔 버렸어요. 동보 역사 재단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소위 동북공정을 할 때 그 문제에 이론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하라라고 이제 세금을 갖다가 지금까지 다 들인 거 계산하면 몇 천억 원 될 겁니다. 몇 천억. 근데 이 고대사 하는 친구들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이 주장을 했어요. 똑같이 그 동보 역사 재단의 고대사 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세금을 들여서 개인 뭐 학자 개인이 뭐 그는 그 뭐 제주도까지 한 차례 이렇게 빡쳤다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자기 개인 주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는. 근데 이거는 세금을 들여서 말이죠. 세금을 여러분들 세금 다 낸 거예요. 간접세 다 내시잖아요. 직접세도 내시고 세금을 들여서 그 대응을 하라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고 중국의 학자들을 불러서 이 대동강까지 이 진장성이 이제 진나라 장성이 대동강까지 연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불러서 학술 발표회도 시키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고대사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재단에서 목적은 그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요. 그리고 지도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정말 양심이 있으면요. 그렇죠? 할 것도 없지. 저같이 양심이 사실 뭐 저도 양심이 없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거기 가서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지도 잘 만들었다. 내자, 출판하자. 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한반도 정세에서 요즘에 굉장히 초미 가입사니까 역사적으로 일단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됐냐 한국 정부에서 질의를 했어요. 미국 국회에서. 근데 동보역사재단에서 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뭐 일본에서 주장하는 자기네들 이론 이제 그걸 그대로 미국에 보내서 대동강까지 한 나라 세력이 빡쳤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사군이 대동강까지 거기서 중심지었다. 그런 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라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그 사건을 접하면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역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엔 역사는 뭐 근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해석하. 사료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한문으로 된 거는 어디서 끊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혀 다른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리고 해석학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똑같은 사료이지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만약에 해석이 다르지 않으면 그 역사학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으면. 그러니까 몽골 시대, 몽고가 그 고려 침략했을 때 그 역사가들이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역사의 문제, 그리고 근대 들어와서 뭐 그때도 역사가 있어요. 그때 역사가들이 느끼는 문제, 지금 이 시대 역사가들이 느끼는 문제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역사가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존재했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싸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어떤 그 강역에서 살았는지 정신적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신채호 같은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역사가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왜소하고 뭐 보잘것없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다. 우리 역사 뭐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한반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굉장히 큰 문화권을 갖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뭐 계속 이제 줄어들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이 DNA는 이 대륙적인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국권을 회복할 수 있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신채호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신채호가 근데 글을 쓸 때 논리성이 없이 막 쓰면 성립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독립운동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런 존재였으니까 더 열심히 분발하자라고 하는 게 역사학자들의 사실은 그 임무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뭐 저는 근대사를 주로 하지만 근대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역사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언어 문제잖아요. 언어 문제. 그 언어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박영규 같은 선생님들이 나타나서 근대 언어가 이만큼 중요하고 이 언어 문제를 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한국에 있었고 이들이 우리 지금 존재의 기반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역사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학의 그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거는 그저 뭐랄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만 내세워서 실증주의만 실증이다 해갖고 막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천천히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우왕무 하는 거 보고 이거 많은 분들이라서 그때 아주 재밌었어요. 제가 아주 재밌었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럼 저도 한번 얘기 좀 하자 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한사고 문제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사군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루어졌죠. 조선시대. 이들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 딱 들어와 보니까 유교 체제, 그러니까 성리학 중심이 이런 사회를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임진왜란을 이제 지나면서 완전히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처해져 버렸어요. 조선 사회라는 게. 근데 문제는 성리학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청나라 있죠, 청. 이 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쨌든 청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학자들이 고대사에 집중해요. 고대사 문제. 그러면서 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군 시대, 단군 조선부터 시작한 거예요. 단군 조선이 거기서 우리 시작했다. 성리학을 들어오고 그 백제 신라 고구려는 불교하고 고구려도 불교를 했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단군 시대가 있었고 그 단군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리학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기반은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가 있어야지만 성리학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요.
이게 기자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평양에 있어야 된다. 평양에. 그래서 기자로부터 이제 주 왕실로부터 하는 정통성이 중국에서는 뭐 청나라가 그 중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 왕실로부터 내려온 이 정통성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근데 중국은 이미 끝났다 이런 거예요. 중국은 우리한테 있고 그 공자께서 이 동쪽에 와서 살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성리학 중심 이론론 사회로 이렇게 가버렸죠. 가버렸는데 후기에 들어와서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꾸 한사군이 가장 한사군부에서 중요한 게 폐수의 문제인데 여기들 그 사기에 조선 열전에 보면 이 유만이 옛날에서 이제 와서 폐수를 건너서 상하당이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세력을 키워서 이제 그 준왕을 이제 제거하고 이만조선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수도를 갖다가 왕험성으로 했다는 겁니다. 왕검이 아니고 왕험이다. 험할 험자. 이게 다예요. 핵심은. 근데 폐수가 어딘지 이거 가지고 이제 확실히 정해야지 강력이 정해진다. 강력이. 그래서 이 폐수 논쟁이 조선시대에 아주 큰 논쟁이 됐어요. 큰. 재밌는 거는 조선 초기 그러니까 여지 승남 같은 데는 압록강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압록강. 그 다음에 이제 전전쟁 그 성역 질서가 강화되면서 대동강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영조 때 결정적으로 중국의 그 유동인은 언니하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그 언니하는 문헌비고에서 주장하는데 문헌비고는 국왕이 명령을 해서 하는 관찬사서입니다. 관찬.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지승남도 관찬사서고 그 관찬사서는 그 무슨 의미가 있냐면 관찬사서 그 시대의 역사를 해석하는 정답입니다. 사차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교과서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과서가 이렇게 나오면 그는 이 국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교과서 문제가 막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선시대 한사군 연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범위는 대동강으로부터 적어도 저 언니하까지 요동까지 전체가 우리의 한사군 시대의 역사였다. 고조선의 강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 주장이 결정적으로 조선 후기 근대 독립운동 하시는 분 특히 대종교 계열의 역사가들한테 어떤 면에서 충격을 주고 이들이 그 역사를 계승을 해서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의 사상적 에너지로 작동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는 지금하고 달리 아주 다양했어요. 주장이 다양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학문의 그 품격이라는 게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품격이 있어요. 품격.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그 보면 품격이 없죠. 너무 품격이 없죠. 정말로 보는 것도 짜증나요. 너무 품격이 없어서.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의 이익. 아주 유명한 실학자니까 이익의 그 제자가 안정복이었는데 이익은 이제 그 폐수가 이 압록강이라 주장하면서 진봉군은 또 압록강 저 바깥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이 만주 지방하고 대동강이 전부 다 고조선의 영토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 제자이나 안정복이 무슨 소리냐 선생님 거짓말이다 말이죠. 네. 어떻게 거기냐 대동강이지 기자가 여기 있었는데 대동강이지 선생님 잘못했다. 글은 막 씁니다. 막 정말 신뢰하겠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안정복이 이익한테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종이값이 없어요. 종이값이
정의가시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게 아마 보냈을 거예요. 보냈어. 조용 좀 하세요. 아이고. 우린 같이 이 얘기 주고받는 거야.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자기 왜 같이 해 이렇게 이상하게. 오신 분이. 자, 우리 그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괜찮아요. 뭐 소리도 아니고. 그 맛은 나는데 국악 있잖아요. 국악. 우리 국악. 네. 국악만 하면 이렇게 판소리 하잖아요.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옆에서 취임선 넣어줘야 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응? 그거 안 하면 말이죠. 우리 다 죽어버려. 그게 우리의 문화의 힘이고 우리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발표를 해도 서양 음악이 아니잖아요. 서양 음악에서 연주하고 있는데 떠들어보세요. 그건 쫓겨나잖아요. 우리는 떠들어도 안 쫓겨나요. 그 정도의 품격과 이 넓이와 깊이가 있는 거예요. 방해되지 않으니까. 그죠? 오히려 도움이 되잖아요. 신 받잖아요. 제가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선생님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조선 시대에는 선생과 제자 이론이 다르더라도 인정해주고 이 학자로서 서로의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뭐랄까 존경하고 대접을 해준다고 그러죠. 그런 우리 전통이 현대에 와서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어요. 아작. 어떻게 아작 나냐면 이제 그 동북아 역사 지도가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네들이 돈을 만들어 줬는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네 생각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 역사 지도에 있던 편모라고 하는 분이 그걸 이제 또 알렸어요. 그래서 이덕일 씨 같은 사람한테 알려서 이덕일 씨가 매국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덕일 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분도 근대사 하시는 분이고 뭐 책도 많이 쓰고 막 그런 분이지만 책 속에서는 굉장히 좀 품격이 없게 공격을 했습니다. 심하게. 정말로. 이덕일 씨도 저도 뭐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품격이 없이 이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잘 안 통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덕일 씨 책이 나오고 나서 한국 고대사 주류 세력이 드디어 이제 반격을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신체호를 갖다가 세 자리로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라이 이렇게 했대. 신체로. 건희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희영. 네. 건희영이라는 사람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 뉴라이트의 핵심 세력이고 교과서 만드는데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그 신체를 갖다 또라이라는 거예요. 또라이. 아무리 자기 이론하고 다르다 해서 건희영이란 분이 신체보다 제가 학문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뭐 자기 생각에 학문적으로 뭐 낫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이 연구자한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네들 주장하고 다른 주장을 한번 전부 다 사회비 역사학자로 규정해버렸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국 고대사와 사회비 역사학이라는 책 한 권 썼어요. 어떻게 이럴까? 또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럼 학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장이 틀릴 수 있다. 그 가능성을 100% 인정하지 않으면 학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자는 자기 주장이 100% 틀릴 수 있다 늘 생각하고 그 속에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할 뿐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틀리죠. 저도 틀리고 박 선생님도 틀리고 틀려고 지적받으면 검토해봐서 자기가 확실히 틀렸으면 미안하다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논문에 쓰면 돼요. 제가 잘못 봤다. 주위에다가 그때 이렇게 썼는데 잘못 봤다. 수정했다. 그게 학자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거 아니면 전부 다 사입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사입. 저도 이제 사입이에요. 저도 사입입니다. 사입.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우리 역사학계의 이 학문의 품격을 이토록 저지스럽게 떨어뜨렸냐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역시 바통하고 한 게 있는 거예요. 바통하고 자기네들 먹는 문제랑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그러니까 한국의 고대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들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이병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 이제 우리가 국권 회복되고 나서 이병도 씨하고 신석호 씨가 서울대 고대를 장악했어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이분들 밑에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신석호 이론이나 뭐 이병도 이론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을 하고서 이병도가 주장하는 그런 한상학 문제하고 다른 뭐 윤내원 씨 같은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로 나왔다면 이병도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뭐 칠레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는 서구 이익만큼 그 이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병도 씨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제가 자료로 보냈는데 노태돈이라고 하는 뭐 고대사 한국 역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거의 뭐 이병도 이론을 거의 뭐 따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노태돈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를 다 장악해 있고 자기네 이론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흔들리기 막 시작하는 거다. 윤대현 선생님 나오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그건 좀 된 얘기지만 이지린이 그런 이지린도 국경대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정치적으로 뭐 학위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중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학문적 폭과 품격을 그래서 우리는 칭찬해줘야 돼. 근데 윤내한 선생 같은 분 그런 이론이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그 학위로 나오고 뭐 그것도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뭐 이론끼리 뭐 충돌하고 싸우고 그러면 보는 사람도 재밌고 시진핑이 감히 그 트럼프하고 얘기하면서 남북한합세 그건 중국의 일부분이다. 그건 우리 거니까 너네 터치하지 말라는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너네 간섭하지 마. 여기 우리 건데 왜 니네들이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 우리 건데 어차피. 그 정부에서 그랬대잖아요. 중국 정부한테 해명을 요구했죠. 중국 정부 걱정할 필요 없다. 이상한 소리하고. 네? 그 정부가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국 고대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과서에 실린 것도 그렇고 주류는 전부 다 평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시진핑 말이 맞는 겁니다. 동북아 역사 재단도 그것도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한사군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는 뭐 굉장히 고도의 그 학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전공자가 아니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 이야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근대사 하는 사람일 때는 벼랑 안에 고대사 문제를 다루면 저는 집중 포격을 당하면서 전사해야 됩니다. 전사.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 근대랑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제가 거기 다루면서 조선시대는 이랬다. 조선시대는 지금과 전혀 달리 많은 이론이 있었고 이론들끼리 굉장히 열심히 논쟁하고
그래서 이제 영조 때 문헌비구에 폐수가 어디까지 이제 그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선의 이 고대사 연구의 이 전통을 다양성, 다양하게 어떤 주장을 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이론하고 틀리다 해서 그거를 사입이라고 모르고 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100% 틀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그건 논쟁하면 되는 겁니다. 논쟁. 예. 지금도 계속 논쟁 중이고 그분 교과서는 논쟁을 다 실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지금 이렇게 논쟁 중이고 또 거기서 뭐 풋노트를 단다면 뭐 중국에서 시집이 이런 얘기 했다. 예? 그럼 또 알아서 또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들고 싶은 건 이런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그 조선시대 그 학문적 품격 우리가 되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다음에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바뀌겠죠. 거기에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루트는 있으니까 길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역사학계 좀 판도도 좀 바꾸고 어떤 학교 출신 사람들이 완전히 그 지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조 그걸 어떻게 바꿀까 좀 연구를 해야 돼. 역사학이 죽으면 그 나라 자체가 다 죽는 겁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역사학이 정말 살아나야 됩니다. 다른 것도 뭐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역사학이 죽으면 문학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문제지 학문의 문제는 아니죠. 양심, 학자적 양심이 살아야 역사 그렇죠. 그래서 그 양심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참하게 품격을 갖고 있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같이 이 뭡니까 공동의 대오를 이제 구축해서 적어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사람하고 다르다 해서 사이비로 보는 이런 구조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이병도는 그 식민 사학을 한 거는 분명해요. 이병도. 그 분명합니다. 그는 이병도는 이만희씨 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거의 뭐 비슷한 주장이에요. 오히려 축소시켰어요. 일본 사람들은 폐수를 압록강이라 주장했는데 대다수가 이병도는 청천강으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저는 분명한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식민 사학자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들이 뭐 식민 사학이든 아니든 자기 선생의 이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식민사학이라고 매도를 해버리는 거는 똑같이 그들이 사비로 매도하는 거는 같단 말이에요. 이덕일 씨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덕일의 문제나 그 사비 역사학자로 보는 그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초록의 동생일 것 같아요. 이론이 그들은 뭐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문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건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역사 현실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현실, 역사 현실. 중국이 정말로 그걸 가지고 뭐 북한으로 군대를 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이론에 의해서 각 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오는 것도 그 이론입니다.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못 막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통일하는 대로 결정적으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탄수화물이 유동에 있다 또는 요소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절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거. 학문적으로 요동에 있는 게 아니고 평양 쪽에 있다 정말로 연구를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평양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역사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역사 현실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역사 현실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내 양심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양심적으로 해보니까 여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쪽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논쟁하자, 얘기하자 더. 계속 논쟁을 해야 논쟁하자, 같이 얘기하자, 같이. 네. 서로 그거 라벨 붙이지 말고. 그러면 또 국가는 어떻게 하냐? 국가는 평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국가에서는 정책상.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국가는 너네들이 얘기해주면 그렇다고 어떻게 그러냐? 그럼 국가에서 해석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 국가에서 해석하면 그러면 조선시대 전통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국가에서 이렇게 했다. 우리도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뭐 개인이 주장하는 거는 뭐 얼마나 이렇게 주장을 하시라. 하지만 국가 돈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럼 되죠. 예.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 고대사 연구는 그들이 그 연구비 거의 뭐 99%를 그들이 갖고 갔어요. 99%를. 그러면 윤내영 같은 선생님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학자들 그 연구하려면 그래도 뭐 연구비 좀 받으면 좋잖아요. 안 받아도 물론 상관없지만 또 많은 특히 젊은 학자들이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대 그 학파가 주장하는 걸 따르지 않으면 연구비가 지급이 안 돼. 왜? 그들이 심사하니까. 그들이 심사하니까.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편지를 쓰던 가서 만나든 뭐 어떻게 결단을 내야 됩니다. 결단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그냥 무가된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역사 쓰레기통이 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농후하니까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은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좀 생각돼서 오늘 뭐 이렇게 시간을 뺏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마칠게요. 짧았죠?